디스차지 코일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이것이 DC, 이것이 시리즈 리액터, 이것이 스타틱 컨덴서. 얘들은 명칭은 이게 약코이고 도교입니다. 함께 쓴 것입니다. 얘는 약코이고, 약코로 디스차지 코일이니까 방전 코일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방전 코일. 방전 코일은 이 콘덴사를 전원으로서 개방해 놨을 때 여기에 이 콘덴사에 남아있는 잔유전하가 있거든요. 그 잔유전하를 방전시켜 주는 것이 방전 코일입니다. 콘덴서의 잔유전하 방전. 전원으로부터 개방했을 때 그 콘덴사에 남아있는 전하를 잔유전하라고 씁니다. 잔유전하를 방전시켜 준다. 이게 방전 코일의 기능이겠죠. 직렬 리액터. 직렬 리액터는 이 콘덴사를 선로에다 연결해주면은 그 선로의 전압전류의 파형이 외형파가 됩니다.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 전압전류의 파형이 찌그러지는데 그 찌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직렬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직렬 리액터는 보편적으로 그 고조파에 의해서 전압전류 파형이 찌그러지는데 그 고조파 중에 가장 많은 차지하는 고조파가 5고조파입니다. 그래서 제5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전류 파형 개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제5고조파를 제거하여 전압전류 파형 개선, 전압전류 파형을 개선해 준다. 이게 직렬 리액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타틱 콘덴서. 스타틱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콘덴서의 용량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타틱 콘덴서라고 쓰는데 이건 전력용 콘덴서라고 씁니다.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는 간단하게 부하의 역률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부하 역률이 뭐 80%다. 그럼 80%를 내 90%, 95% 이렇게 개선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부하의 역률을 개선한다. 개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전력용 콘덴서. 이것은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시는 수변전 설비용 기기들의 약호, 도교, 명칭, 기능입니다. 이것을 질문전에 이어시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수변전 설비의 결손도를 우리가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재에 지금 어디를 보셨느냐면 2페이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 2페이지 뒤에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이론 설명들 있죠? 이 이론 설명들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론 설명을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시간이 되실 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 계전기 기구 번호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기구 번호에서 27번 같은 경우 있죠? 27번. 교류 부족 전압 계전기라 27번. 우리가 이제 늘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같은 경우, 지락 선택 계전기, 지락 계전기를 50번으로 쓸 수 있죠. 51번은 교류 과전류 계전기가 됩니다. 아까 OCR 있었죠? OCR은 51번으로 표시하더라. 52번은 교류 차단기. 아까 12 있죠? 12의 남반은 52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4번 같은 경우, 지락 과전압 계전기, 87번 비율 차단 계전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씁니다. 아마 시퀀스에서는 49번 열동 계전기도 쓸 수 있어요. 시퀀스에서는 열동 계전기 49번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4페이지. 4페이지 중요 계기가 있습니다. 중요 계기는 우리가 수변전 설비에서 꼭 쓰는 게 전력 양계. WH로 써 있으면 전력 양계가 됩니다. 디맨드 메타, DM으로 썼으면 그 디맨드 메타라고 해서 최대 수요 전력계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유효 전력 양계에 내장되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전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피크치가 얼마인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유효 전력 양계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디맨드 메타 최대 수요 전력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해하시죠? 그럼 무효 전력계 VAR 쓰고 무효 전력 양계면 그 VAR에다가 H를 붙이면 아워가 되어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 그래서 H가 있으면 양, H가 없으면 전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역률계, 주파수계,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계폐기 중에서 우리가, 시퀀스에서는 MC12를 많이 씁니다. 배선중 차단기를 쓰고, 우리는 선로 계폐기 LS 또는 인터럽터 있지, 또 자동 고장 구분 계폐기 ASS, 이런 것들 또 자동 절체 계폐기 ATS,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5번 달루기가 주어졌죠? 이 달루기의 역할, 무바, 전로, 개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루기의 전격전압을 볼 때 공칭전압의 1.1배분의 1.2배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개폐기의 동작 순서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나옵니다. 거기 6페이지에 보시면은 개폐기의 동작 순서들이 있거든요. 차단 수입 순서, 투입 순서 뭐 이런 것이죠. 그럼 알아두시고, 6번째 MF. MF는 다시 PCT로 되어 있죠. 거기에 이 MF에 대해서 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률. MF는 PT와 CT가 함께 내장되어 있는데 MF의 승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MF의 승률은 PTB 곱하기 CTB를 넣은 것을 MF의 승률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7번째 LA. 피레기가 있죠. 피레기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들을 조금 알아두시고,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그 피레기의 공칭 방전 전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방전 전류, 변전소에서는 1000A, 변전소의 거기 용량에 따라서 5000A, 또 선로에서는 2500A. 이게 공칭 피레기의 방전 전류라. 그리고 그 피레기의 전격 전압을 산출하는 공식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단답형에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영상 변류기 ZCT가 나오죠. ZCT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과전류 계전기 OCR 있죠. OCR의 상시 피로식과 상시 계로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문제에서 나옵니다. 일단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중 인입선의 케이블 사용과 접지가 있는데 그 그림이 빠져 있어요. 그림이 좀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문제 풀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간 그림이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넘어가서 전력 퀴즈가 있고, 자, 우리 이제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냐면은 19페이지 보십시오. 19페이지 보시면은 고압 수전 설비의 결손도가 줘져 있죠. 이 결손도는 이게 복선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신 건 이건 단선도 도기호로 그렸는데 이런 것들을 복선도로 해서 수변전 설비에 결선을 해놨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압 수전 설비의 표준 결선도야. 그리고 이것을 어찌 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구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는가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옆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우리 주어져 있는 것은 복선도인데 이 복선도를 어떻게 그린다? 단선도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옆에 놓고 그냥 선이 3개 있는데 선을 하나로 그리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변 설비의 그 고압 수전 설비의 복선도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단선도로 그리면서 위치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고압 수전 설비의 결선도.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림에서 옆에 연습장에다 한번 함께 그려보시죠. 잘 한번 그려보시죠. 어떻게 그리는가. 처음에 한국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으면 이게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시켜주는 것이 MOF입니다. 고압일 때는 이것이 한국전력회사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MF가 있고 MF 옆에는 언제나 뭐가 연결된다? 여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WH, 유효전력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력양계가 됩니다. 전력양계. 그럼 MF 바로 내려와서 여기가 책임 분계점이 되는 것입니다. 달루기 DS를 설치해서 요 달루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전력회사,
아래는 수용과 관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쪽에 책임 분계점이라고 쓰는 것이죠. 책임 분계점.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달리기로 내려오면은 좌편은 언제나 피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레기. 그래서 여기 피레기용 달리기 DS가 있고 여기에 LA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LA. LA는 언제나 제1종 접지가 되는 것입니다. 1종 접지 LA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라이트닝 어레스트에서 피레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 고압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압을 고압이라고 쓰냐면 3300V, 3.3kV 또는 3300V 또는 6600V가 주입니다. 주예요. 그럼 얘는 3300V라든가 6600V는 고압이면서 3상 3선식입니다. 비접지 계통이라는 얘기야. 비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지락사고가 나오면은 지락전류를 검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꼭 뭘 쓴다? ZCT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변류기를 여기다 쓰는 것입니다. 영상 변류기 이렇게 되는데 이 ZCT가 설치되어서 이 ZCT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GR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GR. 지락계정이 있죠? 지락계정이 항상 ZCT 뒤에 오더라. 내려와서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 CB가 있죠. CB가 있다. 이거. CB 옆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 트리코일이 항상 주어집니다. 트리코일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차단기 밑으로 내려와서 CT가 있습니다. CT. 이 계통의 전류가 정상값 이상일 때 이 CT가 동작해줘야 되거든요. CT. CT가 와서 어디로 연결하냐? CT가 와서 OCR을 연결해줍니다. OCR. 과전류 계전기죠. 과전류 계전기 오고 과전류 계전기에서 어디로 연결된다? 이렇게 TC에 트리코일에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이 OCR은 2대를 설치합니다. 근데 전 단선 도로니까 하나만 쓰고 OCR 2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는 앞에 AS라는 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AS는 1대의 한 대의 전류계로 세선 아닙니까? A, B, C선 세선의 전류를 하나의 전류로 측정하기 위해선 돌려줘야 됩니다. 셀렉터 스위치예요. 탁 돌려주는 게 이게 AS가 되는 것입니다. AS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AS. 항상 AS 뒤에는 뭐가 있다? 이게 암페어미터, 전류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계. 이런 것이 하나의 세트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PT가 있는데 PT 1차 측에 보장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PT만 이렇게 그려져 있죠.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PT, 계기용 변압기가 되는 것이죠. PT. PT 뒤에는 뭐가 있다? 여기는 언제나 VS가 있는 것입니다. VS, 전압계용 전환계팩이 여기는 볼트미터. 얘도 똑같죠. 1대의 전압계로 각 상전압, A, B, B, C, C의 이런 각 상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셀렉터 스위치입니다. 일명 전압계용 전환계팩이, 전류계용 전환계팩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꼭 설명할 것입니다. 항상 전류계, 전압계. 그래서 CT 뒤에는 OCR 있고, 이 GR은 어디에 전원을 공급받느냐면 PT에서 전기를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GR과 PT와 이렇게 항상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PT와 연결이 된다는 걸 알아두죠. 이렇게. PT 2차 측에 전기를 공급받거든요. 또 GR은 뭘 동작시켜줘야 되냐면 GR은 트리코일을 여자시켜줘야 돼요. 그럼 얘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GR 뒤에서 어디로 연결된다? 트리코일로 연결되고 트리코일에서 TC를 연결해서 차단기를 트립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지락계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의미를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는 뭐의 전압을 공급받는다? 얘는 110V의 전압을 공급받아서 동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110V의 전압을 공급받았다. 요 밑으로 내려와서 좌편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좌편 쪽에 이렇게 COS면 COS 또는 보편적으로 달루기를 많이 씁니다. 달루기를 쓰는데 여기는 COS를 써놨습니다. COS를 써놓고 직결이라고 써놨을 것입니다. COS, 컷아웃 스위치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컷아웃 스위치나 PF나 그림교는 똑같아요. 거의 용도도 같거든요. 얘도 퓨즈이고 이것도 퓨즈입니다. 그런데 요거의 기능이 약간, 얘는 한류, 이건 비한류입니다. 이런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컷아웃 스위치는 보편적으로 고압용 기계기구의 1차 측에 설치해서 어떤 고장 전류를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할 때 쓰는 게 컷아웃 스위치거든요. 여기 COS를 썼는데 거기 아래 가운데 뭐라고 쓰냐면 직결이라고 썼습니다. 직결. 원래 이 컷아웃 스위치 내부에 퓨즈가 있는데 퓨즈를 빼내고 동선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했